K증시 빅사이클 3월 승부주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특집답게 두 분의 베스트 파트너분들 모셔봤습니다. 안인기, 현상준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또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특집 위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상준 파트너. 일단 2월 시장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단연 1등이었잖아요. 3월 시장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이제 고객 예탁금이 한 4, 50조, 많으면 60조 뭐 이렇게 되던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110조 가까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자금이 많이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시장에서도 더 정부에서도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머니 무브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장주 성향의 요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성향보다 아마 차트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훨씬 그렇게 뭐 많이 나온 부분도 아님에도 증시가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단의 어떤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반도체 투톱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이렇게만 두 톱이 아마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이제 부동산 자금을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상급지, 그 부동산의 상급지를 많이 좀 매수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네. 그런 경향성들이 부동산에서 이제 증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아마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은 현재 지금 국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미국장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아마 아는 종목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국장에서도 새로운 들어오는 이제 부동산 자금에서 아시는 종목,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송에서 많이 보셨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 그래서 3월에도 그런 경향성이 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6월 지방선거가 조금 있고 네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지속적인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4월 이제 상패 시즌이죠. 그때를 또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코스닥을 또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시죠. 저희는 그래서 뭐 상패 요건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좀 볼 수 있는데 또 뒤에도 말씀 많이 주시겠지만 또 이란 정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안인기 우리 파트너가 바라보는 3월 증시 뭐 앞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뭐 예탁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유동성이 시장을 좀 밀어 올리는 시장 그래서 조금의 조정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심리들이 좀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시장이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 작년 4월 달부터 바닥권에서 한 170% 이상 또 시장 지수 올라왔고요. 6,000포인트 돌파 나왔고 6,300 터치 조금 눌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시장은 7월까지 상승상 계속 진행될 분위기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 연출되고 있어서 코스피는 7,000 돌파 기대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2,000선 다시 한번 연말까지 우상향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약 400조 가까이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주 움직임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 현대차, 기아 등등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대형주 쪽이 움직임 좋은 상황이죠. 외국인들 매도가 좀 출회되면서 조금 불안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어서 상승의 분위기는 조금 더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볼 수 있지만 상승의 분위기는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고 특히 이제 연말까지 우상향 전개되는 장세 속에서 6월 달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자금이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 뭐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위험자산 쪽 특히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
실적 좋은 그다음에 섹터 대장, 업종 대표 1등 주도 강력한 상승적이 되는 큼지막한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적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눌린다 여러 가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좀 소강 상태 연출된다면 오히려 또 좋은 매수 기회로 보면서 인내심을 갖고 홀딩 전략도 좋겠고요. 그다음 조정 이용 저점 매수도 좋겠고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 전개되는 장인 만큼 긍정적 전략으로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지금 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지만 현생 파트너 잠시 잠깐 이야기했었던 이란 공습 관련된 이슈 부분 지금 뭐 선물 쪽도 좀 늘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늘은 휴장이지만 내일 시장이 열리고 나면 이 충격을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자, 관련해서 시장 대응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증시를 볼 때 이전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어느 정도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전에 나왔던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작전을 펼치고 나서 나왔던 다음 날 장은 조금의 조정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첫날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좀 열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가 먼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 증시가 한번 어느 정도 충격을 좀 흡수해준 상황에서 좀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충격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정도 유가가 많이 튀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펙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가를 지금 늘리겠다, 산출량을 좀 늘리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변동성 이런 거를 미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변동성이 제약을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물론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장 초반 시작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고 출렁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초반에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전약 후 강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저점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면서 네. 한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네네. 지금 차트를 보는 게 뭐 의미가 있나 뭐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좀 확인이 가능한 게 보면은 항상 양봉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일날 좀 눌려서 시작을 하더라도 오후장 들면은 반등을 해주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좀 많았다. 그만큼 네네. 유동성이 밀어붙이는 장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 110조 시대예요. 그러기 110억 시대입니다. 110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장세를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좀 들어오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오전에 조금 출렁이는 감이 있어도 오후에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6천선은 그래도 좀 지켜주는 가운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약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곧바로 이제 좀 중기적으로 7천선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안인기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내일 만약에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움직임 요 부분들은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일본이 오늘 장이 열렸어요. 네. 현재 2% 전후에 이제 약세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1% 초반에 이제 약세 흐름 연출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상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으려는 성향의 어떤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전쟁이라든가 공습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관망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이제 스타일이 있죠. 내일 우리 시장은 약세 출발한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 과담된다면 당연히 뭐 장대 양봉 나오는 건 맞는데요. 관망한다면 아마 기관들의 매수가 가담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개파락 나온 다음에도 이제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되어지고 환율은 조금 뭐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가능성도 높겠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도 어저께 한 3%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또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당분간 연출될 가능성도 높겠지만 여전히 이 전쟁이 좀 짧게 끝나거나 아니면은 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전쟁 수혜주 쪽으로는 역시나 유가 상승에 따른 지금 뭐 80달러 초반 또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정유라든가 또 화학주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전쟁 발발되게 되면 역시나 방산주 섹터 실적이라든가 성장도 좋아지기 때문에 방산 섹터도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봉쇄 조치에 따른 일부 몇몇 종목들이 또 한번
개선될 수 있는데 역시나 그 좀 피해가 되는 종목들은 역시나 무슨 이 항공주라든가 소매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살짝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렇다고 뭐 갭상승 나와서 방산주를 매수하자, 에너지 매수하자 이런 전략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을 적엔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맞겠고요. 오히려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가격 매리가 있는 눌림목 전개된다면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 대형주 쪽에서도 이제 일부 저점 매수 유효하겠고요. 시장 저점 찍어 올라갈 적에 또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모습 보면서의 수급 보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잘 또 만들어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국전지TV 유튜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이제 8시부터 8시 반까지 또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제가 또 내일 아침에 프리마켓 시장 또 리딩해 드릴 것이고 유튜브 꼭 들어오시고요. 또 안인기의 인기 종목 유튜브 또 들어오셔서 매일 시황 전략 종목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안인기 인기 종목 구독도 하시고 저랑 같이 멋진 시황 계좌 상승 잘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형 궁금한 게 우리 현상준 파트너 방금 전에 이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우리가 3월 시장 시작되고 나서 이 기세가 눌릴 것이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유가라든지 그런 쪽에 이전에 뭐 그 목요일과 금요일도 많이 튀어준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은 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좀 미국 장세 좀 한번 확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유가 부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감하게 좀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당일은 아마 변동성 있게 좀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이제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좀 지지를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매번 이전 흐름에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한 주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상준 파트너. 업종들 우리가 움직임을 좀 보자면 최근에 뭐 눈에 띄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관련해서 들고 오신 건지 혹여나 뭐 새로운 또 업종을 또 보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현대차 중심의 로봇 밸류체인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봇을 조금 더 뛰어나게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쪽을 좀 더 뛰어나게 보고 계시는 건지. 네, 로봇 쪽이긴 한데 로봇 전체적인 것보다도 로봇에 있는 지금 현대차 밸류체인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된 종목을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현대차 종목이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뒤에서 올라와주는 이제 로봇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현대차 종목 중심으로 좀 더 먼저 보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 1월 초부터 현대차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외인들의 외면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네.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불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이유가 있죠.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매도세가 한 5조 원 정도였는데 그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올해 초부터 92% 넘는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조정을 1월부터 2월까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가량의 조정이 조금 나온 것 같아서 현대차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밸류체인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짧은 영상 같은 것들 중에서도 새만금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좋은 소식들이 또 들리고 있잖아요. 자,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로봇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CS2026이라든지 네. 앞으로 이제 뉴 아틀라스를 이제 공개하는 이제 모습에서 피지컬 AI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거의 이제 평이고,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옵티머스를 생산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목표로는 5만 대, 이제 향후 이제 36년까지는 한 10만 대 정도의 이상의 어떤 이제 생산을 좀 내겠다, 양산해 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어떤 그 귀점을 딱 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준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보다 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등 이런 주변의 종목들을 좀 순환매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모베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데 생각보다 그 쓰임새가 굉장히 강해서 요새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모베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지금보다도 더 큰 모멘텀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이전에 한번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님이 삼성 청소기에 모베드를 한번 결합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이슈도 한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시장의 평이고, 지금 특징이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틀라스도 있지만 모베드에 대한 기대감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큰 강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기술 파트너로 해당 플랫폼의 메인 모드라든지 와이어링 개발 완료가 된 마당에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다음에 이제 3월에 모멘텀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3월이든 4월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한 번 더 모멘텀이 더 가속될 수도 있겠다. 또 그러면은 자동차 자체로의 모멘텀도 있지만 로봇에 대한 모멘텀, 양쪽이 같이 교집합이 되면서 상승 좀 폭발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자체로도 좀 모멘텀이 좀 있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 지금 로봇과 결합된 부분을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전장 산업, 현대차, 기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 하단에 있는 부품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 흐름 보면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역시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일 뿐 나머지 종목들은 강한 흐름이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근데 또 같은 밸류 체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잠깐 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화신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 좀 손꼽히는 이제 종목이에요. 그래서 강한 또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인데, 요새 좀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같이 올라와주고, 또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보면은 이제는 뭐 반도체하고 같이 투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끌어주려면은 아무래도 시총이 좀 강해야 되는데, 좀 반도체하고 같이 또 자동차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순환매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직접 나와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이제 정부가 같이 얘기하다 새만금, 그렇죠. 그렇죠. 이 새만금 9조 원 투자, 이게 사실 이 단일 투자로는 뭐 굉장한 좀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게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지금 보면 태양광, 로봇 제조, 그리고 수소, 인프라, 클러스터, 정말 다양한 섹터가 같이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갔던 이유도 결국에는 로봇과 같이 엮이면서 올라갔고, 또 다른 섹터도 보면은 같이 로봇과 연계되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하나의 섹터가 갔을 때 파생되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동차 섹터의 로봇, 그리고 수소, 그리고 여러 가지 밸류 체인, 이런 같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좀 확장된 좀 종목을 3월달에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 또 금값도 난리가 아닌데 새만금도 금이 들어가네요. 네, 집중해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리 안인기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자동차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업종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잘 골라오셨을까요? 잘 골라오셨죠? 네. 최근에 그 이 섹터의 대장주의 힘이 좋아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조선방산, 원전. 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바닥에 있었던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좋았었죠. 네.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주까지. 그리고 최근에 또 항공주라든가 또 일부 또 해운주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서 철강주도 최근에 현대제철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지수가 6,300 넘어가는 구간 속에서 먼저 앞서가던 게 반도체, 그다음에 뒤에 올라오던 게 현대차, 기아의 이제 자동차와 또 피지컬 AI 결합한 로봇주 움직임 좋았었는데 우리 현상주 대표님께서 작년에 또 연간 베스트이자 굉장히 주식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중심, 기아 중심 그리고 또 2차 전지, 이 자동차 소부장주 쪽에서의 집중적인 전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앞에 고점 돌파 나오면서 약간 신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정 나올 때 갖고 계시면 당연히 홀딩 전략이 맞겠고요. 뭐 조정 나오거나 눌릴 적에 그 테마의 대장, 섹터 대장주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갖고 매매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은 실적, 성장성,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정부 정책주, 글로벌 정책주가 시장에서 주도주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뭐 코스닥 2,000선 돌파, 그다음에 코스피 7,000선 돌파 구간에서의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피지컬 AI 로봇주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 전략 잘 취해 가시면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의 인기 종목도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인기 섹터도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 업종이 있을까요? 그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60대 초반에 혹시 60대의 여성분들이 계좌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네네. 20대가 또 영특하고 또 뭐 잘하고 또 단타 잘하고 해서 이제 계좌 상승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20대의 30대의 그 투자자들을 치고 올라간 것이 그렇죠. 바로 60대 여성 투자자인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섹터가 반도체. 삼성전자, 그렇죠. SK하이닉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작년부터 좀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6년도에 이제 꽃을 피울 가능성. 그다음에 2027년도까지 이 슈퍼 울트라 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큰 폭의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올라간다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 그다음에 관련된 또 이 메모리 반도체주 등등의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에 전개될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눌리거나 조정 나올 때마다 물량 모으는 전략은 일단 바람직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막에도 지금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 대장인 HBM, 엔비디아의 HBM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한 70% 가까이 또 올라올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도 25% 이상 또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도 좋지만 내년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실적주의자 성장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45조 원대 전후 나왔었고요. SK하이닉스는 47조 나왔는데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무려 180조까지 보는 증권사의 어떤 전략이 좀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150조 규모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HBM 플러스 CXL부터 두루두루 또 메모리 반도체주까지 계속 상승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올해 예상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550조 원 정도 600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면 현재 20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100만 원 근접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현재 저평가 고평가 논란을 떠나서 계속 실적이 올라간다면 현재 적정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는
네, 2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고 SK하이닉스는 이제 150만 원까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집중하시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집중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크게 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네, 뭐 지금 이야기를 좀 잘 해 주셨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파운드리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도 그럴 것이고 어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HBM4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CXL은 이제 이 메모리 용량 확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집중하고 있는 CXL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TSMC의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 1나노미터 이 나노 공정에 대한 양산을 계속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1.6 나노에 대한 이 통합 경쟁을 통해서 파운드리 쪽하고 또 시스템 반도체주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실적이 그다음 눈에 띄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도체, AI 반도체,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또 CXL, 그다음 파운드리 쪽 그리고 두루두루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MLCC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D램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작년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집중만 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시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HBM4를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전자의 한 30% 가까이 또 SK하이닉스의 또 한 70% 가까이 또 계속 공급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엔비디아 쪽도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아졌고요. 네.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치도 굉장히 좋은데 약간의 이제 고점에서 조금 이제 심리가 좀 떨어지면서 눌려 내려온 상황이지만 저는 미국 시장도 지금 고점에서 이제 4개월, 5개월간 박스가 연출되고 있지만 이 횡보의 이후에 재차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그다음에 소부장 중심으로 7월까지 상승 연출된다면 저는 또 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 연출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 향, 엔비디아 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 종목들 같이 집중하시면서 요즘은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섹터의 대장 1등 주도주로 메이저 매수주로 같이 매매하시면서 계속 상승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그 뭐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모니가 이페스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또 한미반도체 제가 많이 좀 소개해드렸었는데 우리 방송 끝나고 잠시 후 10시부터 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반도체 투톱 빼고 나머지 종목들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 계속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는 꼭 참여하셔서 또 저랑 같이 시원한 계속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상진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반도체 관련해서 섹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뭐 지금 보면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 그 안에는 방금 HBM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뭐 낸드라든가 D램 가격들 폭등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안인기 대표님께서 뭐 워낙에 반도체 종목 워낙 잘 찍어주셨고 또 지난번 또 수익왕 그리고 또 이번에 2월 또 월간 베스트 또 되시면서 네. 정말 또 주식을 잘하시는 또 대표님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잘 올라와 줄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목표가가 계속 상승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맥커리에서는 지금보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원을 넘는 훌쩍 넘는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투톱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형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단들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한 번 더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요새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잘 상승이 나와주는 섹터 하면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다 올라와줬을 텐데 저도 잠시 후 이제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나 종목 이외에도 더 중요한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숨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3월장 그리고 고점 대비에 어떻게 시장을 펼쳐 나가셔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빅사이클 시대에 여러분도 함께 탑승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바라보는 3월 유망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섹터, 업종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안에서 종목이 나올지 아니면 유망주는 전혀 다른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지 우리 현상준 파트너 먼저 첫 번째 유망주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힌트가 좀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설마 또 현대차 들고 오신 건 아니겠죠? 이거 너무 네. 너무 곡 짚혔네요. 아, 그런가요? 힌트 확실했네요, 그러면은. 네. 현대차를 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무료 방송 때 제가 항상 목요일마다 여러분께 장중 무료 방송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원픽 종목으로 잡아드렸어요. 이 현대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딱 두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베드에 대한 기대감 같이 할 수 있는데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지금 시장을 맞춰줄 수 있는 섹터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도 좀 열심히 좀 달려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현대차 관련돼서 좀 관련된 그런 밸류 체인이 받쳐줘야만 시총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 올라가야 또 지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해서 최근에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는데 202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틀라스 개발형이 양산이 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연 3만 대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5만 대, 10만 대에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지난해 190조 원에 달하는 이제 매출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고 네. 어떤 자리를 좀 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네모칸 빨간색 네모칸 돼 있는 이 자리가 어찌 보면은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한 달 동안에 좀 횡보를 좀 하면서 이전의 매물을 많이 소화해주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이 좀 적고 이후에 나오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매물을 많이 소화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봉과 월봉을 좀 더 확인해 보면은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모두 많이 상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더 예시를 한번 살짝 좀 드려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살짝 좀 예시를 한번 드려보고 갈게요. 네. 이전에도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2024년 말에 한번 소개드렸던 바로 이 자리가 맥점이었는데 왜 이 자리를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이에요. 월봉이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이후에 몇 년간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상승이 좀 나와줬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여전히 물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 하면은 조금 더 튀어줄 수도 있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가격보다 좀 더 상회해서 70만 원 넘는 8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로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내일장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현대만 이야기하지 기아는 절대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기아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또 기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배당이 조금 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같이 좀 딸려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 현대차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기아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올라갈 때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이 있겠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아도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살짝만 좀 보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죠. 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현대차가 80만 원 단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기아도 지금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충분히 한 번 더 터치해 줄 수 있고 그 이후에 30만 원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 30만 원까지 목표를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17만 원을
훼손하는지 여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50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현대차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 종목들, 자동차 소부장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현대차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삼성전자는 저는 뭐 눌림목 조정 시 매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또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향 종목 중에서 가장 큰형, 맏형인 삼성전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아, 삼성전기. 네. 네. 맏형 같네요, 진짜. 그렇죠. 삼성전기. 저는 약간 스몰캡보다는 좀 큼지막한 종목들을 좀 많이 또 매매하고 있고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죠. 최근에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TC본대 쪽 대장이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기, 또 LG이노텍, 또 LG전자, 그다음에 원익 IPS, 후공정, 뭐 전공정, 또 뭐 두루두루 증착장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데 삼성전기는 뭐 무겁지만 또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12만 원대부터 이제 6월 달부터 한번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고 최근에도 28만 원 넘어오면서 좀 전략 좀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또 가파른 성장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 향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예를 들면 카메라 모듈, 그죠? 네, 폴더블 폰 그리고 MLCC, 네, 요즘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삼성전기도 좋았고 또 사막 콘덴서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강력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실적 개선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전용 MLCC는 지금 올해도 좋지만 내년까지도 이제 슈퍼 사이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고 유리기판 쪽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유리기판주에서 태성이라든가 또 일부 필옵틱스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역시나 기판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삼성전기도 이제 탑픽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쪽이죠. 자율주행 쪽에서의 핵심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확장에 따른 수혜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저도 또 야간 다른 방송에서 많이 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래서 AI 인프라 확장, 또 MLCC 슈퍼사이클, 유리기판 게임 체인저, 또 전장 부품 자율주행 쪽에서의 휴머노이드까지 계속 확장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실적 좋고 성장성 좋고 메이저가 매수하고 추세 우상향 전개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9,133억 나왔어요. 근데 올해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무려 1조 3천억대까지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매출도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 영업이익도 50% 가까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년도 좋았지만 올해 더욱더 움직임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현재 위치 한번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역시도 정말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미국 이란 교전 사흘째 일본 니케이 2%대 하락. 네.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겠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전쟁 나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내일 화요일 날. 근데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시고 상승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진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담되지 않는다면 조금 횡보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삼성전기는 지금 지난번에 8월 달에 13만 원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연출되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좀 스몰캡 종목들이 많이 또 올라왔던 모습인데 삼성전기는 바닥에서 누웠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27만 원대, 8만 원대 이런 박스권의 고점에서 돌파. 요거는 이제 고가놀이 패턴으로 보여지고죠. 그리고 또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 돌파 나오는데 이때 이제 거래량 왕창 실리면서 올라가는데 매수 화살표가 보이나요?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매수 신호가 여기 한번 화살표 한번 뜨고 다음 또 한 번 더 떴네요. 한 번 더 떴어요. 두 개가 떴어요. 이거는 이 DMI 차트에서 실질적 상승폭의 비율이 돌파 나올 쪽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게끔 제가 또 설정해 놓은 차트인데 검은색 선이 이제 5일선, 21선입니다. 21선. 그러니까는 정배열 돌파 나올 때 거래량 증가되면서 양봉이 뜨고
또 이렇게 거래량 증가되면서 양봉이 뜨면은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온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거래량 빨간색 본 거래량 증가봉이잖아요. 거래량 증가 양봉도 돌파 나오면서 시원하게 또 슈팅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로 본다면 목표 밴드는 60만 원대까지 우상향 전개 가능성 높겠고요. 20에서는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또 주가는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42만 원대, 43만 원대 요 라인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 더 좋은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60만 원대 돌파를 기대해 보면서 3월 달에 이 유망 종목 삼성전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들고 오신 첫 번째 유망 종목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또 등치가 있는 큰 종목들을 좀 들고 오셨는데 두 번째 종목 현상주 파트너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엔비디아 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종목을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 네. 한미 반도체인가요? 한미 반도체도 좋은 종목인데 네.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소개를 좀 해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틀렸군요, 제가. 네. 이수페타시스라는 저 종목을 한번 더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향 이슈예요. 이제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의 이제 전문 생산 기업인데 이거를 이제 고다층으로 이제 쌓았을 때 이제 그걸 이제 MLB라고 하는 이제 그걸 특화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좀 세계에서 지금 제 글로벌 매출 1위로 좀 잡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저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소부장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좀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장에서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일장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자리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요. 차트를 한번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거래량 좀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특히나 좀 내일 조정이 만약에 나와서 한 12만 원 초반이나 아니면 11만 원대 중반, 후반 요 정도까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밀린다고 하면은 11만 원 정도까지가 저점으로 좀 보고 있어서 매수 타점은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로 분할로 한번 담아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상단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는데 일단 손절가는 11만 원 아래로 더 내려가서 10만 원을 만약에 더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커트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조금 오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운신의 폭을 가져가지는 마시고 네. 어느 정도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오후장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지나서 수요일 날 목요일장이 다시 한 번 더 이전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메이저 수급이라든지 앞서 말씀 주셨던 외인의 수급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상주 파트너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다 보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자리의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데 좀 치고 나가는 현대차를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살짝 놀라긴 했었는데 일단 두 번째 유망주로는 이수페타시스 들고 오셨네요. 자,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의 두 번째 유망주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이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나 현대차, 휴머드 로봇 그리고 LG 전자, LG 이노텍, 그러니까 로봇과 자율주행,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뭐 반도체 탑픽주 계속 시장이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 중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저평가 있는 LG 이노텍이 또 한 번에 3월 내내 또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LG 이노텍도 삼성전기랑 좀 비슷한 어떤 업력을 자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이폰 17에 계속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FC BGA 기판, 반도체 기판, PCB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 구간 연출되고 있고 전장 부품 쪽에서의 계속 실적과 성장성, 특히 이제 질적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저도 지난번에 공개 방송 때 LG노텍 25만 5천 원대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35만 원대까지 바로 며칠 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이 외국인들 귀환들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이 스몰캡 종목보다는 조금 빅캡 종목들 그러니까는 이미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업 중에서 성장성만 부각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탑픽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 좋기 때문에 LG노텍은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또 뭐 엔비디아향
그리고 관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 그리고 애플향, 또 뭐 브로드콤 등등 같이 움직임이 좋은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잠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작년에 7,060 재작년이죠. 2024년도에 7,060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에는 이제 6,650억 조금 밀리긴 했지만 4분기가 좋았어요. 4분기에 3,248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 1, 2, 3, 4분기 합친다면은 3,500억 정도 나와준다면은 약 1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는 현재 작년 대비 한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과정이라면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랑 비슷한 차트죠. 네, 오랫동안 5, 6, 7월 달 누웠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올라왔던 모습 반가웠었고요. 그다음에 쭉 한번 올라왔다가 최근에 눌리는 목이 연출됐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최근에 애플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는 눌림목 조정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DMI 차트 매수 신호 화살표, 요 화살표가 한번 뜨고 또 매수 화살표가 한번 뜨고 그다음에 거래량 증가 양봉 뜨더니만 돌파 상승 연출되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자막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 매수, 네. 검은색 선이 기관들이 같이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슈팅 좀 나왔고 어저께 그저께 2월 26일 날 이렇게 큰 폭의 거래량 증가 양봉.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이 보이죠? 여기 외국인들 제가 체크해 놓은 차트고 그다음에 검은색 선은 기관들 차트이기 때문에 21선 회복에 DMI 차트 매수 화살표 뜨고 돌파 상승 슈팅. 그리고 이제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눌림목 전개되었지만 요 조정에 또 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LG노텍은 40만 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 가능성 높겠고요. 제 차트 보니까는 약간 이 화살표가 조금 약간 탐나지 않습니까? 우리 심재욱 앵커님? 네, 너무 탐납니다. 네, 2개나 있으니까 다 가지고 싶네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네. DMI 차트 매수 화살표가 2개, 3개 뜨면 본격적인 상승 일파동이 전개된다는 점. 이따 제가 잠시 후에 10시부터 공개 방송할 적에 이 DMI 차트 구성하는 방법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외국인들, 기관들 또 수급, 선 이렇게 또 세팅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화면 구성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검색식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와, 네네. 검색식 종목들이 매일매일 막 슈팅이 좀 저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색식도 제가 급등하는 조건 검색식도 한번 소개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될 수 있는 공개 방송을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할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부터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현상준 파트너도 공개 방송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잠시 후 이제 10시 그리고 오후 8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원픽으로 잡아드릴 이제 3월 빅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조정 이후에 올라갈 만한 종목 픽으로 잡아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연간 베스트 그리고 분기 베스트 그리고 1월 베스트 1월 4주 주간 베스트 4관왕을 좀 차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들어갔던 모든 노하우 그리고 그때 들어갔던 거래량 기법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3월에 올라갈 만한 원픽 종목 잡아드릴 테니까요. 꼭 이번 시장 참여하셔서 꼭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집이니까 이대로 끝내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당 한 2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숨겨놨던 종목 하나씩 풀고 가시죠. 먼저 현상준 파트너.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밀고 있는 섹터가 스테이블 코인 네. 섹터예요. 이제 1분기에 법제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종목 중에서 LG CNS 네. 이 종목을 여러분께 한번 과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 오케이, 종목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고 말씀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더 뭐 저랑 방송을 많이 해보신 것처럼 잘 해주시네요. 아는게 파트너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안에서 큼지막한 종목 중에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삼성 땡땡땡이 좋아 보입니다. 아, 삼성 땡땡땡 SDI밖에 없는데요. 네, 그걸 삼성 또 약간 SDI가 중기적인 우상향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나 전략 부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집으로 준비한 2부 방송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